오늘은 이제 예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지수함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필수예제 1번. 다음 보기 중 함수 y는 3분의 1 x제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세요. 자, 기억을 보면 지나는 점이냐 아니냐는 해인지 아닌지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보는 문제는 그냥 대입해보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기억은 그냥 넘어갑시다. 알겠죠? 뭘 물어봤냐면 1,0을 지나는지 물어본 거예요. 그럼 x가 1일 때 y가 0이 되는지를 물어본 것이죠. 당연히 말이 안 된다 라고 했어야 되겠죠. x가 1이면 y는 3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억은 틀린 답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야 되는 거고, 니은은 뭘 물어본 거냐면 점근선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점근선. 자,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했지만 점근선은 뭐죠? 만나지 않지만 다가가는 선이라고 했어요.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만나지는 않지만 다가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지?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기준이 되는 선이라고 했어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선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지수함수에서 점근선 찾는 방법은 치역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라고 알려줬습니다. 치역이라는 것은 y값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요? 따라서 이 y의 범위는 밑이 양수인 거듭제곱의 결과가 y이기 때문에 반드시 양수여야 된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받아들여요? 따라서 치역의 범위는 0보다 큰 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알겠죠? 누가? y는 0이라는, y는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0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y는 0이라는 점근선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y는 0이라는 점근선은 뭐랑 똑같은 직선이죠? 그렇죠. x축과 같은 직선인 겁니다. y는 0이라는 y값이 0인 직선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x축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x축 위에 있는 점들이 y가 0인 점들인 겁니다.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래서 y는 0이라는 이 직선은 x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니은이 지금 점근선이 y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오답이겠죠? 알겠죠? 점근선은 뭐다? x축이다. 자, 이제 그러면 점근선이 이제 x축인 거는 우리가 지금 확인을 했고, 시험 때문에 점근선이 x축인 걸 확인했고, 선생님 저번 시간에 설명했지만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감소해야 한다고 그랬죠? 받아들여요? 따라서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건데, 여기서 선생님이 y축하고의 교점이 생기면 y절편이라는 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y절편도 꼭 체크를 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물론 보기에는 없지만 우리가 y절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체크하고 갈게요. 자, y절편은 x가 0일 때 y의 값인 거예요. 그럼 x가 0일 때 지수가 0인 거니까 함수값은 1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y절편은 1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디귿 볼게요. 3, 4분면은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줄 아니까 3, 4분면 지나지 않는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한 것이죠?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디귿은 맞는 답이다. 리을은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했어요. 자, x값이 증가하는데 y값이 증가해요? 아니죠. 이거 감소하는 그래프라고 했죠? 따라서 리을도 오답이다. 그러면 정답은 디귿뿐이겠죠? 네, 좋아요.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필수예제 2번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그려보라는 이제 내용인데, 선생님이 그래프 그릴 때 뭘 체크하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단순 그래프는 증가인지 감소인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점근선이 있다면 점근선을 기준선으로 증가 감소를 나타내라
라고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요령을 알려줬어요. 그럼 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뭘 보고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냐면 밑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수함수에서는. 그러니까 증가냐 감소냐는 굉장히 쉽게 판단이 가능한 거예요. 1번 한번 볼게요. 자, y는 2에 x-1제곱 빼기 1 이렇게 되어 있는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려봐라 라고 했죠. 자, 지금 밑이 뭐죠? 2죠. 자, 선생님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지금 나중에 밑이 뭐냐고 물어보면 누구의 밑이었냐는 게 진짜 중요한 거야. 선생님이 말하는 밑은 x의 밑이에요. x의 밑을 물어본 거예요. 자, 지금 이게 2의 x제곱 나누기 2란 뜻인 겁니다. 그래서 x의 밑이 2인 건 이제 확실한 거고 한 번에 갈 거니까 보기 2번도 볼게요. 자, 보기 2번은 3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지수함수 그래프 그리려 했어요. 한 번에 간다면 비교해주기 위해서 한 번에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얘는 밑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3이라고 말을 해. 그건 잘못된 거야 지금. 너네가 쟤를 3이라고 말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자, 선생님이 밑이라고 하는 것은 x의 밑을 물어본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얘를 3이라고 대답해버리면 누구의 밑을 얘기한 거냐면 마이너스 x의 밑을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x의 밑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한 x의 밑이라는 것은 3의 마이너스 1제곱을 얘기를 써야 되는 거예요. 왜? 이 3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뜻이 3의 마이너스 1제곱의 x제곱이라는 뜻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자,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선생님이 지수함수의 밑을 물어봤다. 그러면 무조건 x를 생각을 해야 돼. 그게 기준이니까. 선생님이 얘기를 했잖아. 지수함수의 기준은 y는 a의 x제곱, 이 x를 기준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지수가 x일 때를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거기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냥 밑이 3으로 보이니까 그냥 3이라고 대답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면 밑이 1보다 크다라고 판단을 해버리고 얘는 증가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잘못되겠지.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이게 중요한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단순 그래프야. 그러면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돼. 근데 증가 감소는 밑을 보고 판단하는 건데 선생님이 말하는 밑은 우리가 확인해야 될 밑은 누구의 밑이다? x의 밑이다. 꼭 기억하세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할게요. 얘는 밑이 2였죠? 1보다 큰 수였기 때문에 증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점근선만 찾으면 되지? 점근선은 누구를 보고 맞추자? 치역을 보고 맞추자. 그러면 밑이 양수였기 때문에 이 거듭제곱의 결과가 양수라는 건 알 수 있겠죠. 그러면 0보다 큰 숫자가 나올 거고 거기에 1을 뺀 게 치역일 거니까 치역은 결국은 마이너스 1보다 커지겠지. 그치? 이걸 여러분들이 쉽게 판단하는 내용은 뭐냐면 여기가 양수면 얘보다는 무조건 큰 수가 나온다는 걸 알아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점근선 찾을 때 뒤에 상수항이 점근선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지수함수는 누가 점근선이다? 상수항이 점근선이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왜? 앞에 있는 값은 무조건 0보다 클 거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따라서 점근선이 누가 돼야 돼? y는 마이너스 1이 점근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죠? 받아들일 수 있죠? 자, 그러면 얘도 이제 동시에 가자. 너는 밑이 얼마야 돼?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3분의 1이라고 대답했어야 되는 거야. 받아들이겠지? 그러면 3분의 1이라는 지금 밑이 감소 함수라는 건지 알 수 있을 거고 너의 점근선을 찾으러 가야 되는 건데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상수항이 점근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y는 1이 점근선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나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x축, y축 점근선을 기준으로 그리라고 그랬어요. 점근선을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점근선을 여기다가 점으로 올리는 점점점 이렇게 표시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선생님은 다른 색 실선을 그려준 겁니다. 알겠죠? 자,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이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을 기준으로 봐야 돼 이제. 그런 상태에서 밑이 2니까 증가하게 그리는 거야. 그러면 얘하고 점근선하고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출발하면서 이렇게 증가하게 그리면 되지. 그때 이 그래프를 디테일하게 그리려면 x절편이나 y절편이 생기면 체크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디테일해지는 거야. 받아들일까 못 받아들일까? 받아들이지? 자, 근데 보통 x절편을 찾으려면 y가 0일 때 x의 값을 찾아야 되는 거고 y절편을 찾으려면 보통은 x가 0일 때 y 값을 찾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냥 대충 그렸지만 사실 디테일하게 그리려면 x절편, y절편 체크해서 그리는 게 맞습니다. 연습이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x절편을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가 0이에요. 그럼 y가 0이려면 2의 x-1제곱이 1이어야 되겠죠. 따라서 지수가 0이어야 되는 거야. 2의 거듭제곱 결과가 1이 됐다는 건 거듭제곱 결과가 1이 됐다는 거는 지수가 0일 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x-1이 0이어야 되니까 x는 얼마야 돼? 1. 그러면 선생님이 x절편을 음수 쪽에 체크하면 안 되고 어디다 체크했어야 된다는 거죠? 양수 1인 부분에 체크를 했어야 된다. 그럼 여기가 이제 x절편이 여기가 1이다. 여기를 지난다. 되겠죠? 그 다음에 y절편 체크해보면 x가 0일 때 y 값인 거니까 x에다 0을 대입해보면 2의 마이너스 1제곱 빼기 1이란 말이에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2분의 1인 건 알고 있죠? 2분의 1에서 1을 뺐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y절편에 해당되겠네요?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죠? 따라서 이 두 점을 지나도록 증가하게 그리는 게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완성이 되겠다.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밑도 파악했고 감소하는 그래프이면서 정문선도 파악했으니까 동일한 방법으로 그래프 그려보면 되겠죠? 2번은 패스할게요. 시간 관계상. 네, 좋아요. 자, 필수의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후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그래프의 식을 지금 맞춰라 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함수의 기초이론 과정에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관한 성질을 다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성질을 지수함수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이 문제는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시킨 후라고 했으니까 일단 평행이동 먼저 해야 되겠죠. 자, 평행이동 할 때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하려면 x의 인수를 x-2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y에 대한 인수도 y-1로 변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식이 표현이 되겠죠. y-1은 2의 x-2제곱으로 표현이 될 건데 보통 함수는 항상 y에 관해서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라고 했어요. 함수의 꼴이 y는 fx의 꼴이어야 하는 거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을 우변으로 이항해서 다시 y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받아들일까요? 네, 좋아요. 따라서 평행이동한 함수 그래프 식은 y는 2의 x-2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동한 식에서 여기서 다시 x축 대칭 이동해라 라고 했잖아요. 받아들일까요? 못 받아들일까요? 그러면 이제 x축 대칭 이동을 하면 x축 대칭 이동을 하면 y의 부호가 바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그래서 y의 부호를 우리가 마이너스 y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때 기술은
너한테 마이너스를 붙이는 게 맞는 거지만 함수는 y에 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좌변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게 아니라 우변에 대해 식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게 맞는 거예요. 양변을 마이너스 1로 나눴다 이렇게 생각할 거니까 받아들일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y의 부호를 바꾼다는 뜻은 뭐냐면 이 함수 fx의 부호를 바꾸는 거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fx가 y였으니까 y의 부호를 바꾼다는 뜻은 함수에서는 fx의 부호를 바꾼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따라서 우리는 이 fx 즉 2의 x-2제곱 플러스 1의 부호를 바꾼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따라서 x축 대칭을 하면 너의 부호를 바꾸는 거니까 마이너스 2의 x-2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함수식이 완성이 될 것이다. 기본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이 문제도 충분히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겠습니까?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꼴을 맞추도록 할게요. 자 누구랑 비교하라고 했냐? y는 a 곱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b하고 비교하라고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죠? 자, 여기서 보면 2의 x제곱의 개수를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수 분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2의 x제곱에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당연히 2의 제곱을 나눈 거죠. 지수가 빼졌다는 거는 나눗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의 제곱이 얼마예요? 4죠. 4로 나눴다는 뜻인 겁니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럼 4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4분의 1이 되죠. 나누기 4가 4분의 1이잖아요. 따라서 앞에 마이너스랑 포함해서 마이너스 4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죠? 자 뒤에 있는 상수항은 그냥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네, 좋아요. 그렇게 해서 3번 문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예제 4번. 자, 오른쪽 그림은 함수 fx 3의 x제곱의 그래프이다. fa는 m이고 fb가 n이다 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a하고 b를 더한 값이 4일 때 m과 n을 곱해라 라고 했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쉬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게 fa는 m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x가 a일 때 y가 m이 된다는 뜻인 거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fb가 n이다 라고 하는 건 뭐죠? x가 b면 y는 n이야 이런 말인 거예요. 저 말이 그냥 함수 값이니까 이해되지? 따라서 우리는 3의 x제곱에 a를 대입하면 m이 나오는 거고 b를 대입하면 n이 나오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겠죠? 따라서 3의 a제곱이 m인 거고 3의 b제곱이 n인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가 계산해야 될 식은 m 곱하기 n이죠? 맞죠? 그래서 m과 n을 곱한 값은 3의 a제곱과 3의 b제곱을 곱한 값과 같아야 된다. 쉽게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3의 a 플러스 b제곱과 같은 값을 갖는다. 근데 우리가 마침 a 더하기 b가 몇이라는 거를 알려줬죠? 4라는 거 알려줘 버린 거예요. 그래프 볼 필요 있어요? 없죠. 이건 함수값이기 때문에 대입하는 겁니다. 해이기 때문에 해잖아요. 맞죠? 해라서 우리는 식에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까요? 못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죠?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그래프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네. 필수예제 5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숫자 비교하는 거는 선생님이 앞에서도 굉장히 많은 스킬들을 알려준 거 기억합니까? 네, 좋아요. 숫자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선생님이 스킬을 다 알려준 거예요. 자, 보자. 자, 지금 우리가 수를 비교해야 될 수들은
어떤 수들을 비교하라고 그랬냐면 3의 0.5제곱하고 루트 27하고 그 다음에 세제곱분 호 9를 비교하라고 그랬어요. 자, 이런 수들은 지금 어떤 수들이죠? 무리수예요, 무리수. 그쵸? 자, 무리수를 정확하게 비교하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냐하면 정수 부분이 만약에 같은 무리수라면 소수 부분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리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받아들이죠. 그래서 원래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거듭 제곱을 통해서, 알겠죠? 표현된 수들이 거듭 제곱 근에 해당되는 숫자들이기 때문에, 맞죠? 0.5도 2분의 1이잖아요. 그죠? 거듭 제곱 근으로 표현되어 있는 수들이기 때문에 거듭 제곱을 해가지고 유리수로 바꾸면 쉽게 비교할 수 있어요. 무리수를 유리수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거듭 제곱 근은 거듭 제곱하면 유리수가 되는 거야. 맞잖아. 됐지? 대신에 같은 거듭 제곱을 해야 되겠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 이제 갑니다. 3은 지금 얘는 2분의 1 제곱, 얘는 3의 2분의 3제곱. 자, 얘는 3의 3분의 2제곱. 됐죠? 네. 자, 사실은 끝난 거지. 사실 끝난 건데 그냥 끝까지 해주자면 너는 제곱해야지 유리수 되고 너도 제곱하면 유리수 되고 너는 세제곱하면 유리수 되는 거니까 원래는 6제곱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왜 끝났냐고 말을 했냐면 지금 얘는 밑이 같다. 밑이 같잖아 너. 근데 밑이 몇이에요? 3. 3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증가하는 함수겠지. 네. 값이 늘어나겠지. 누가 커지면? 지수가 커지면. 따라서 지수가 큰 수가 큰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야 돼 원래는. 받아들일 수 있겠어? 그러니까 얘는 문제를 너무 허접하게 만들어놨죠? 맞아요? 틀려요? 그럼 선생님이 앞에서 말한 그 이론은 굳이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지. 6제곱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빛이 같았으니까. 그냥 지수 비교만 하면 돼. 받아들일까요? 네. 자, 그러면 2번으로 바로 갈게요. 밑이 얼마죠? 이것도 이제 그냥 밑이 같은 거니까. 0. 다 0.1이죠. 이해돼요? 네. 자, 밑이 0.1이면 감소하는 그래프라는 거 알겠지? 네. 밑이 1보다 작으니까. 감소한다는 건 뭐야? x, 즉 지수가 크면 작다라는 뜻이에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네. 그럼 여기서 얘가 제일 큰 숫자죠. 얘가 제일 작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 그 다음에 얘가 두 번째로 작지. 그치? 다시 밑이 작으면 반대로 얘기했구나. 밑이 작으면 큰 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큰 수를 찾으려면 어떤 걸 찾아야 돼? 밑이 1보다 작으면 지수가 작은 게 큰 수야. 지수가 제일 작은 수가 얘지. 그러니까 얘가 가장 큰 수예요. 1번. 되겠죠?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가 2번. 얘가 3번.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가장 큰 순서대로 쓰자. 왜? 밑이 같을 때는 지수 비교를 해야 되는데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감소하잖아, 값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값이 감소한다는 건 x값이 크면 y값은 작아진다는 뜻인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죠? 네. 네, 좋아요. 넘어갈게요. 필수에 대해 6번. 필수에 대해 6번 볼게요. 자, 함수 fx가 지금 2분의 1의 x-1제곱 플러스 3이죠. 그죠? 네. 근데 여기서 역함수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잖아요. 별표 쳐야 돼, 안 쳐야 돼? 쳐야 돼. 선생님이 함수 기초이론 과정에서도 역함수 기초이론을 설명해 줬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알겠죠?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역함수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 크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푸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어야지만이 쉽게 풀 수 있는 거야. 자, 첫 번째 넘버 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역함수의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다. 기억나요? 두 번째가 식을 직접 구하는 문제다. 역함수 식을 직접 구하는 문제가 나온다. 역함수 식을 직접 구해야 되는 문제가 나온다. 세 번째가 그렇지. 역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는 문제에 다 나와 있다고 그랬어요. 자, 문제에서 1번으로 되어 있는 애들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함수 값을 얘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FA는 B다. 근데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나 또는 inverse FB는 A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 역함수의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인 거예요. 역함수의 정의가 뭐냐? 정의역과 치역을 바꾼 함수가 역함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함수 값으로 만약에 함수 값을 물어보는 함수의 값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다면 당연히 이 역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역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역함수를 직접 구해야 되는 문제는 식을 물어볼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역함수 식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직접 구해야 되겠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역함수를 직접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역함수의 정의를 이용하거나 또는 그래프의 성질을 이용하는 게 대부분이겠지. 맞지? 근데 또 그래프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는 또 마찬가지로 또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대놓고. 뭐 교점을 물어본다던가. 예를 들어서. 그럼 교점을 물어봤다는 건 그래프를 지금 찾으라는 거거든. 역함수 그래프의 성질을 이용하라는 문제예요. 역함수 그래프는 항상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이다. 기억하고 교점 찾으라 그러면 y는 x에다 대칭해서 찾는 거라는 거 알고 있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읽다 보면 사실 역함수 문제가 진짜 심플해. 누구 빼고? 얘는 식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좀 짜증나겠지. 얘 빼고 다 심플한 거야. 그럼 여러분들 필수예제 6번 다시 볼게요. fx가 뭐라고 그랬냐? 2분의 1에 x-1제곱 플러스 3이라고 그랬고 너의 역함수를 gx라고 말했죠. 그죠? 근데 1번이 뭐냐면 GA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GA라는 표현. GA라는 표현이 등장했다는 건 함수 값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의 이용하라는 거야. 그러면 자 정의를 이용해서 풀어보자. 너의 정의하고 너의 치역을 바꾸면 누가 될 거야? 당연히 F 돼야지. 역함수가 돼야 될 거니까. 맞지? 네. 그래서 F2가 A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멍청하게 GX를 구해가지고 거기다 A 대입하니까 이 나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게 푸는 사람이 있으면 이건 엄청 잘못 배운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 알았죠? 네. 선생님 얘기잖아요. 대놓고 알려주는 거라고. 역함수의 정의 이용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죠? 네. 따라서 x에 2를 대입해서 만들어진 결과가 a라는 걸 이용하면 a 값 쉽게 찾을 수 있죠? 네. 받아들이죠? 네. 그러면 이제 g 2분의 7도 같은 방법으로 야 g 2분의 7은 얼마야? 모르지. 그거 예를 들어서 여기는 a 썼으니까 너 b라고 할게. 그치? 이렇게 함수값을 정해놓고 그러면 fb가 2분의 7인 거 아니야? 그치? 맞잖아. 그지? 그래서 x에 b를 대입해서 2분의 7이 되는 그 b를 찾으면 답인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만약에 역함수를 직접 구하고 있다. 그 사람은 진짜 잘못된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네. 네, 좋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우리 지수함수 그래프에 관한 내용들 좀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를 선생님하고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